자, 4.19 혁명 56주년 4.19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6년에 4.19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요, 2016년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4.19가 일어난 것은 1960년이었고. 제가 2살 때 4.19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4.19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2016년 4.19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2016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라는 뜻에서 2016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어떤 일들 속에 묻혀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6년은요 이런 일이 있는 해입니다. 아니, 이런 일들 속에 아직 묻혀 있는 때입니다. 2016년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2016년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서 학생들이 거리를 달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해입니다. 또한 2016년은 소녀상 하나 지키지 못했던, 아니 소녀 하나 지키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16년은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대학생들이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비닐 쪼가리에 하나씩 깔고 덮고 그리고 밤을 새웠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2016년은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2016년은 늘 하던 짓을 또 똑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해이기도 하며, 또한 선거를 하겠다고 자리 하나 더 잡겠다고 2016년은 이렇게 퍼런 가발 뒤집어 쓰고 나와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입니다. 소리가 여기에서 들리실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비디오? 재밌죠? 난 이거 보면 아주 속이 후련해요. 이 찌질한 사내 자식들이 거기서 찌질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장면이 전 정말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봐라. 아, 이 더빙은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중국말입니다. 이거 혹시 부름 씨가 더빙한 건지도 몰라요. 마지막 장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방 이렇게 한 방 그냥 따다닥 때려치우고 넘겨버리는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요 이거 한 방에 보내고 싶어요. 나한테 이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나한테 이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거 한 방에 보내고 싶어요. 또 저것들도 다 한 방에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 보내야 할 거 많아요. 이것들도 그렇고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까지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까? 2016년에 우리는 한 방을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 투표하자는 얘기밖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한 방은 아니라 그냥 한 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족은, 이 국가는 결국 이런 한 방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져본 적도 없나요?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한 방 가지고 있었어요. 한 방!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909년 무슨 일이 있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한 방에 보낸 그런 민족입니다. 1919년 그 서슬퍼런 일제 치하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3.1 만세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민족이고요. 1932년 윤몽길 의사가 홍크공원에서 사거리 한 방에 보내버린 그런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에 4.19 학생혁명을 일으켰었고 1980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일으켰던 그런 민족이고 1987년 여기는 기억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60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도 한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도 한 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그 한 방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왜 못합니까? 볼까요? 1894년 앞에 말씀드렸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때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당시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수지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 따로 또 저수지를 만들었답니다. 물론 다 그 국민들의 고혈로 피땀으로 저수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수지에서 물을 갖다 쓰는 물값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벌금을 온갖 벌금을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벌금 징수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2016년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저거를 사자방비리라고 했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에만 22조 원. 자원외교에 지금 밝혀진 것만 40조 원. 방산비리는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2억짜리 소나를 40억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군화는 밑창이 다 떨어지는 군화를 만들었고 방탄조끼는 무슨 조끼요? 총알통 뚫리는 조끼.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고부군 하나 해먹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명박은 나라 전체를 해먹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1905년 을산 늑약이 있었죠. 주권을 뺏긴 겁니다. 일제에게. 일제에게 주권을 뺏긴 것에 항거해서 사람들은 3.1 만세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의 요소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되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905년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권을 뺏긴 겁니다.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에요. 이 주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외교권과 군사권이죠. 이걸 빼앗겼어요. 거기에 항거한 것이 바로 3.1 만세혁명입니다. 2016년 이런 것이 나와서 이런 걸 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영구 반납했어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한입니까? 주권 둘 중에 하나인 군사권이에요. 군사권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미국에다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역적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외교권이 없어요. 이제 일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주권의 그 두 가지 군사권과 외교권을 1905년엔 빼앗겼죠. 2016년에 포기한 거예요. 갖다 바친 거예요. 주권이 빼앗김 당했을 때 3.1 만세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권을 갖다 바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빠글빠글 하다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1987년 60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60항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죠? 대통령 간선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것.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이도 체육관 선거를 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대통령 선택할 권한이 없어. 내가 주는 대로 가지고 가. 내가 이게 대통령이야 그러면 니네는 대통령인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6월 12일 혁명이었습니다. 87년 6월. 그렇죠? 2016년 이런 것이 나타나서 뭘 합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택권이 박탈당했을 때 6월 항쟁이 일어났어요. 역사 선택권이 박탈당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뭘 했습니까? 기껏 어린 여학생들이 들고 나간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요? 지금 헌법에 따르면 5년이에요. 한 번 잘못 뽑으면 그냥 5년 가요. 역사요? 한 번 잘못 빼앗기면 5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아니요. 100년 가요. 그런데 역사 선택권을 박탈당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 방식 보복의 법칙에 의해서 운용된다.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역사가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와우 아파트 붕괴 1970년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와우산. 서울에 있는 와우산에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부실공사였어요. 뭐 철저한 부실공사. 와우 아파트 붕괴라고 하는 역사를 잊어버렸을 때 역사는요, 동일 방식 보복의 법칙으로 삼풍백화점을 만듭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잊어버렸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신행주대교가 붕괴됐습니다. 1992년에. 이건 아직 만들기도 전이에요.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부실공사로 부서진 거예요. 1992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주대교가 붕괴된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역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을 합니다.
2년 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요. 무학여고 여학생들이 죽죠. 대연각 화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71년에. 대연각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규칙이 바뀐 게 있습니다. 법령이 바뀐 것이 뭔가 하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몇 층 이상은. 달아요? 안 달죠? 그래서 무엇으로 갚아주는지 아십니까? 대왕 코너 화재로 갚아줍니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994년에. 1994년 이야기입니다.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1994년. 그래서 사망자가 12명이었고 부상자가 10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역사는요, 동일 방식 보복의 법칙으로 대구가스 폭발 사고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영남중학교 재학생 42명이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을 포함해서 또한 101명이 죽었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어요. 정원 초과. 그리고 이 서해 페리오에는 구명조끼가 없었답니다. 1993년이에요. 이 1993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역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무엇을 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2014년. 얘가 정말 피곤한가 보다. 기차는 내가 타고 왔는데 왜 네가 피곤하니? 잠은 내가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로 돌려줍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如果月月俾第一部車撞到之後，經過嘅3個人可以出手救人，月月完全可以避免俾第2部車壓過。肇事司機冷血同日，加埋路人嘅視若無睹，未滿3歲嘅月 결국 저 아이는 죽었어요. 네. 중국 CCTV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중국 CCTV에 나와 있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살아서 보자고 하는 이 아이들 이렇게 찍고 있을 때 나오라 그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양파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다. 근데 이 양파는요 그 안에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바로 이 겹겹이 쌓여서 이런 양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를 보자. 그래서 한번 이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자 하고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또 껍질 같은 것이 있어요. 속살이 나오는 거죠. 2015년을 벗겨내고 2010년을 벗겨내고 2000년을 벗겨내고 1950년을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속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파는요, 이게 매워요. 양파는 참 매운 거예요. 그래서 벗기고 또 벗기고 벗길수록 점점 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만 벗겨. 빨리 툭툭툭 잘라가지고 냄비에다 집어넣고 뚜껑 닫고 불 위에다 얹어. 그러면 거기에서 단물이 나와요. 얼른 잘라가지고 냄비에다 집어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냥 끓여. 그러면 단물 나와. 그러니까 단물만 먹자. 이 매운 양파는 보지 말고 단물만 먹자.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는 그 양파를 자르면서 나오는 아픈 건 보기 싫고 그냥 끓여서 나온 단물만 먹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앞에 그 중국 CCTV에 나와 있던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살아서 보자고 한 이 세월호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한 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다음 토요일이 세월호 2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아프잖아. 그러니까 덮어버리자. 그냥 냄비에 집어넣고 그냥 뚜껑 닫아버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관순 아프잖아. 얼른 닫아. 친일 아프잖아. 얼른 닫아. 독재 아프잖아. 얼른 닫아버려.
유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희생당한 사람들 아프잖아. 지난 4월 9일이 1972년에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8명을 사법살인한 날입니다. 그 가족들은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더 얘기하지 마. 아프잖아. 빨리빨리 잘라서 집어넣고 뚜껑 닫아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가 이 민족의 손과 발을 자르고 머리를 으깨버린 것. 그래, 있어. 그런 역사 있어. 쫙 쪼개다 보니까 그런 역사도 그 안에서 나와. 근데 아파. 얼른 집어넣고, 그래도 일제가 뭐 다리도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먹자. 이승만이 죽일 놈이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한반도를 반으로, 민족을 반토막 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어? 남과 북의 전쟁이잖아. 400만 명을 죽인 놈인데, 그리고 전쟁 나니까 자기 혼자 먼저 도망가고 일본에 가서 망명정부하겠다고 했던 그런 놈인데, 나쁜 놈이지. 400만이 죽었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한반도의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는데, 지금도 이산 가족들이 있는데 아프잖아. 자꾸 그 집어내지 말고 덮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단물만 먹자. 그래도 남쪽은 지켰잖아. 박정희의 그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노인 빈곤율이 49.7%인 나라. 박정희 얘기하지 마. 집어넣어. 덮어놓고 단물만 먹자. 전두환, 이명박, 지금의 모든 일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양파를 벗기면서 나오는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건 보기 싫고 단물만 먹자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결국 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매운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매운 양파의 속살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울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얼마 후에 똑같은 역사의 운영 법칙, 동일 방식, 보복의 법칙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적용되지 않을까. 아프죠. 쓰리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지고 양파를 쪼개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픈 양파의 속살 속에 전봉준이 있고, 그 안에 유관순이 있고, 그 안에 윤봉길이 있고, 그 안에 안중근이 있고, 그 매운 양파의 속살 속에 김구가 있고, 전태일이 있고, 그 매운 양파의 속살 속에 박종철이 있고, 이한열이 있고, 인혁당 그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고, 또한 차가운 고문실에서 피토했던 그 절규가 있고,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달렸던 함성이 바로 그 매운 양파의 속살 속에 있다는 것. 이 안에 바로 4.19의 역사가 있고, 또한 이 안에 4.19의 역사가 있고, 또한 가라앉은 세월호 안에 4.19의 눈물이 있고, 쓰러져간 박종철의 영정에 4.19의 눈물이, 또 어린 여학생들의 처절하게 흘리는 눈물 속에 또한 친구를 잃고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의 그 가슴 속에 4.19의 역사가, 그리고 분단된 조국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눈물 흘리는 이 분단의 역사 속에 4.19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4.19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을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4.19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6년 오늘 여러분들에게 4.19의 역사는 바로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리고 행동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